안녕하세요. 정은규입니다. 저는 지금 정권에 맞서서 투쟁이라고 그럴까? 대항하고 있는 현직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이쁘거나 또 제가 이 정권이 미워서 반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법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법치, 법에 의한 정치, 룰 오브 더 로우죠. 룰 오브 더 로우. 그래서 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산다.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제 신념이 있어서 저는 현 검찰총장을 지지합니다. 법치가 없이 경제가 발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치가 없으면은 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고, 설사 경제가 규모가 커지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법치가 없으면은 정권 잡은 도둑놈들이 다 가져갑니다. 정권 잡은 도둑놈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치가 없으면은, 법이 없으면은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들고, 설사 운이 따라서 사회가 소득이 올라가고 그렇더라도 그 결실을 법치가 없으면은 도둑놈들이 다 가져갑니다. 정권 잡은 도둑놈들이. 그래서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항하는 검찰총장을 저는 지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조선일보가 이제 한 10일 전에 소개한 미국의 역대 최악의 대통령, 하딩이라고 합니다. 하딩,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에 관한 특집, 아주 5년의 특집 기사를 쓰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 국립초상화 박물관에 가시면은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악관하고 국회의사당에 하고 세 번째 공공 건물입니다. 역대 국립초상화 박물관, 역대 대통령들의 그 초상화를 걸어놓은 박물관인데, 백악관하고 국회의사당, 캐피톨이라고 그러죠. 이은 워싱턴의 세 번째 공공 건물입니다. 관람객 대부분은 이제 제퍼슨, 링컨, 윌슨, 루스벨트처럼 위대한 대통령 초상들을 이제 쭉 볼 수가 있는데, 한 무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딩입니다. 무명이라기보다는 오명이죠. 오명으로 기억되는 대통령입니다. 이 하딩이라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1865년, 지금부터 약 155년 전에 대통령 노릇을 했습니다. 1865년에 태어나서 23년, 그러니까 58세에 죽었는데, 29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해가 1865년인데 그때 태어났습니다. 1865년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엄청나게 잘생긴 미남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여기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오하이오에서 태어났는데 이 하딩이 공화당의 몰입에 도어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부패한 몰입에. 이놈이 그 하딩의 가능성을 주목해 봤어요. 주목해보고, 이 참 잘생겼구나.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면 능히 대통령 해도 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잘생긴 모양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주 외모만 보고, 대통령을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딩이라는 놈이 공화당 지도부를 설득했습니다. 이 하딩을 선거에 내세우자 이래서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루스벨트, 여러분 잘 아시죠? 루스벨트 대통령, 또
우드로 윌슨도 아시죠? 우드로 윌슨은 이승만 박사가 그 박사 학위를 딴 그 펜실바니아 대학의 이제 총장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이런 루스벨트나 윌슨 같이 아주 뛰어난 대통령에 이제 질려 있었어요. 예. 대통령이 하도 그 루스벨트나 우드로 윌슨 같은 사람이 하도 그 잘하니까 대통령 밑에서 이제 당하고 의회는 그냥 거수구에 불과했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질려 있을 때입니다. 야, 이거 뭐 국회의원들이 찍소리 못 하는구나. 잘난 대통령 밑에서. 그랬을 때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잘 치고 나가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이제 좀 사람들이 질리는 거죠. 너무 뭐 실수 없이 일을 잘하니까. 윌슨 대통령은 이제 가르치려는 태도, 어리석은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자기 아주 완고한 자기 확신이 있는 똘똘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그렇다 보니까 말년에 좀 위대한 인물이 항상 갖기 쉬운 자기 고집이 이제 생긴 거죠. 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드로 윌슨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잘생긴 그런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때, 이 하딩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도티가 이제 대통령으로 맺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됐어요. 이 도어티가. 그래서 잘생긴 하딩을 내세워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내무부 장관, 해군 장관, 보훈처장, 주폐국장, 연준 이사회, 연방의 살림을 하는 연준 이사회 의장직까지 전부 다 도적질하고 이제 이제 측근입니다. 도어티의 측근입니다. 전문 이제 자산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 하딩이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훤칠한 키에 당당한 풍채, 또 신문 기자도 조금 했고, 오하이오 주의 공화당 무리배들을 작당해서 이제 키워준 사람입니다. 키워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제가 한 사람을 걸어놓으면 어쩔까 모르겠습니다만, 조국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런 꼬라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모양의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도허티가 이제 하딩을 대통령을 시켜주고 나서 오하이오 주의 오하이오 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국가를 도적질해 먹었습니다. 이제 작은 초록색 집이라고 부른 도어티의 워싱턴 집이 본부인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매일 불러서 회의하고 미팅을 하면서 부정부패의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 집이. 호수아비 대통령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호수아비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보훈처장이 관련된 부패 사건이 호수아비 대통령 귀에 들어갔어요.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대통령 노릇을 호수아비처럼 하고 있다가 이제 측근이 이제 부패가 이제 들통이 났는데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측근 도호티, 자기가 임명한 도호티,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룹의 총수가 도호티인데, 그 도호티를 법무부 장관을 시켰는데, 그 측근 스미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 스미스를 불러서 이제 보훈처장의 부정에 대해서 질책을 하니까 그 스미스가 곤충 자살을 했어요. 이제 곤충 자살을 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지만, 이제 스미스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전부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딩이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를 받고 그해 6월에 알래스카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녁 알래스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그 중간에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자다가 죽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그런데 이제 그 영부인이 부검을 거부해서 이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심장마비겠죠. 이제 급작스럽게 죽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부인 허약한 몸에 여행 중에 부인하고 같이 자다가 죽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거 복상사나 뭐 이렇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얘기도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하딩이 바보 같은 대통령 하딩의 유일한 죄는 완전히 바보였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바보. 아주 병신 같은 대통령이죠. 역사의 평가는 비정합니다. 대통령을 평가하는 각종 조사에서 하딩은 확고부동하게 꼴등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그 워싱턴에 있는 초상화 박물관에 어저씨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훤칠합니다. 한국의 조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한 죄는 완전히 바보였다는 점. 그게 어느 작가가 평가한 겁니다. 하딩의 유일한 죄는 바보. 우리나라 대통령은 혹시 바보는 아니겠죠. 대통령이 완전히 바보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아닐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일까?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송동훈 문명탐험가가 워싱턴 DC에서 쓴 글입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바보 같으면은 그것도 죄가 될까라는 게 이 글을 쓴 사람의 질문입니다. 하딩입니다. 나중에 한번 캡처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